안녕하세요. 3학년 미적분 3차시 수업은 두 번째 시간이죠. 2단원 극한값의 계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세 반 모두 2시간 연속 강의라서 지겹고 지루하기도 하실 텐데요.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선생님이 약간의 좀 코멘트를 좀 먼저 달아놨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필기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 내용을 같이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단원의 제목은 극값의 계산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 발산하는 수열 이 두 가지의 성질을 정의를 하고 그 예시의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극한값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값을 찾아내는, 수렴하면 찾아내는 그런 방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요 안에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먼저 보기로 하죠. 리미트라는 기호를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 n이 굉장히 매우 커져서 아주 한없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n이 무한대로 한없이 크다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안에 두 가지 수열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a에는 4 더하기 n분의 2, b에는 3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분의 1. 자, 이렇게 두 개의 수열이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두 개를 계산할 겁니다. 하나는 각각의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고 나중에 덧셈을 연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계산하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수열의 합을 먼저 계산할 것인가? 각각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할 것인가? 자, 두 가지를 다 계산한다고 하면 쳐봅시다. 이건 계산은 간단하니까요. 리미트 an, 리미트 bn 두 수열의 극한을 각각 구하는 걸로 가봅시다. 위의 수열을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n분의 2라는 이 수열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만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0으로 쪼그라드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뒤에 있는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 결국 수열의 극한은 앞에 있는 상수 4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보는 것과 같이 리미트 an, 수열 an의 극한은 4. 마찬가지 방식으로 뒤에 나와 있는 이 bn도 n분의 1이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하는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죠. bn의 극한은 앞에 나와 있는 상수 3. 그래서 리미트 bn은 3으로 수렴한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답은 7이 되는 거겠죠.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수열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미안해요. an, bn 수열의 합을 먼저 구하기로 해봅시다. 이 두 수열을 그냥 그대로 더할 겁니다. 그러면 상수는 7, 분수 더하면 n분의 1만큼 나오겠죠. 이게 자, 두 수열 자체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또 극한을 구하면 뒤에 있는 n분의 1이 마찬가지로 0으로 쪼그라드는 형태가 되니까 수열의 극한은 7이 남게 되는구나. 결과를 알 수 있죠.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우리는 1번과 2번, 그러니까 극한을 먼저 구한 계산과 수열의 합을 먼저 구한 계산 두 값의 결과가 동일했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측하건대 아래 키우기라는 부분을 보시죠. 자, 리미트 A, 리미트 Bn 둘 다 수열의 극한이 존재할 때, 수열의 극한이 존재할 때, 자, 합의 극한은 어떻게 구할까? 우리 추측하기로 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는 것과 각각의 극한에 대한 합을 계산하는 것과 각각의 극한의 합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요. 자,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a, n, b, n 두 개의 수열을 보면 일반항이 하나는 n분의 n 플러스 1, 하나는 n분의 3n 플러스 3. 옆에서 관계식을 보면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네요.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에다가 단순히 그냥 실수배 3배를 해놓은 것과 같죠? 자, 뭐 이런 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아래 각각의 극한을 구해봅시다. 당연히 지난 시간에 봤었던 같이 늙어가는 처지 그런 상황이죠. n분의 n 더하기 1은 n이 한없이 커지면 뒤에 나와 있는 상수는 너무 작아 티가 나지 않는다. 한 살 차이는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결국에는 거의 동일한 b를 갖는다. 극한은 1.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얘기죠. 상수는. 뒤에도 마찬가지 3살 차이도 나중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근데 얘는 좀 특수하게 남들보다 3배로 나이를 먹네요. 좀 다른 경우죠. 자, 아무튼 얘도 아주 미미하니까 결국엔 n분의 3n 정도의 관계만 된다. 극한은 3. 자,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AN, BN은 둘 다 수렴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N의 3배를 한 것이 BN과 같다 하면 자,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식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리미트 3AN 얘도 3이고 왜냐하면 리미트 3AN이라는 건 이 3AN이라는 건 결국 BN을 의미하는 거니까 BN의 극한은 분명 3이었어요. 그리고 AN의 극한값은 1이었으니까 3배를 하면 얘도 역시 3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추측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밑에 적어보면 이런 거죠. 리미트 수열 AN에 실수 K배를 한 거야. 그럼 이때 이 수열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극한은 추측하기에 AN의 극한을 구하고 실수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앞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실수배는 그대로 나중에 밖에 곱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그마나 인테그럴에서 나왔던 성질과 동일하죠. 실수배는 그대로 바깥에 실수배를 항을 바깥으로 뽑아서 실수배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그 생각을 정리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경우 하나만 더 지금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두 개의 수열을 곱할 겁니다. 곱했어요. AN과 BN은 수열 자체를 두 개는 곱할 겁니다. 앞에 나와있던 그 수열을 그대로 n분의 n 더하기 1, n분의 3n 더하기 3 이 수열을 두 개를 곱했어요. 나와있는 결과는 자, 다음과 같게 되고요. 자, 이때 그대로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요식만 보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리 극한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만큼은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0으로 쪼그라든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죠? 자, 그럼 결국 안에 남아있는 건 1밖에 없고 제곱을 해도 1 실수배하면 3 극한은 3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식을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AN, BN 두 수열의 고백 극한은 아까 앞에서 AN의 극한이 1이고 BN의 극한이 3이었거든요. 혹시 어쩌면 두 수열의 극한값의 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열의 곱의 극한,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추측한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 수열의 첫 번째 어떤 건 합의 극한, 수열을 더한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것과 각각 극한을 구한 다음 더하는 것과 결과가 같았죠.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수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실수배는 수열의 실수배를 한 것의 극한과 극한의 실수배를 한 것과 그러니까 AN의 극한을 해서 실수배를 구한 것과 실수배를 먼저 한 것과 나중에 한 것 결과가 같았다. 이게 우리의 추측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곱도 마찬가지. 수열의 곱의 극한은 극한의
같다. 그냥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 정도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세 가지는. 그래서 실제로 옆으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합의 극한과 극한의 합이 같은가? 2번에 나와있죠. 그리고 실수배, 수열의 실수배를 한 것과 극한의 실수배를 한 것이 같은가? 첫 번째 나와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곱의 극한과 극한의 곱이 서로 같은가? 네 번째 나와있죠. 우리가 추측했던 이 성질들이 그대로 잘 성립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비슷하게 유추를 해보면 합이 됐으니까 그럼 차의 극한이랑 극한의 차랑도 마찬가지로 같을 것이다. 2번에 의해서 3번도 성립할 것이다. 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곱의 극한과 극한의 곱이 똑같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나눗셈을 했을 때도 수열의 나눗셈을 해서 극한을 구한 것과 극한의 나눗셈을 한 것과 결과가 같을 것이다. 결국 수열의 극한은 사칙연산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는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을 먼저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극한을 먼저 구한 다음 나중에 사칙연산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이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열심히 들여다보면 돼요. 선생님이 별표를 미리 쳐놨죠. 빨간 별표가 어디 있는가만 유심히 보고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5가지의 성질을, 초록색 5가지 성질을 얘기를 했는데 이 성질은 항상 딱 한 가지 경우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는 거죠. 반드시 AN과 BN이라는 수열은 발산해서는 안 돼요. 수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렴이요. 수렴. 자, 이 강의를 켜놓고 지금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얼른 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고 혹시 2배속으로 돌린 친구들, 선생님이 승분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집니다. 자, 그러지 마세요. 자, 잘 보고 가야 돼요.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수열에는. 그러니까 발산하는 수열에다가 한 불에 5가지 초록색 성질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수열이 분명히 수렴하지 않아. 발산하는데 이 5가지의 성질이 성립하는 거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넘어가요. 생각이 오류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진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출제하기 딱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5가지 전제 조건은 수렴하는 두 수열이다. 극한값 알파와 베타가 반드시 존재할 때만 5가지 성질을 얘기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기로 하고요.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 1번은 여러분들께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과제로. 각각의 수열이 수렴했으니 위에 나와 있는 성질처럼 수열을 먼저 곱하는 것과 극한을 먼저 구한 다음 나중에 곱하는 것과 결과는 같다.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극한을 계산하고 곱셈하자. 따로따로 극한을 계산하고 나눗셈을 하자. 뭐 이 정도의 성질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나 빠뜨렸네요. 마지막 5번에서 여기 잠깐만 볼까요? 위에 나눗셈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분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모가 되는 수열 BN 그리고 극한값 베타, 이 둘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0이 되면 분모가 0이니까 정이 되지 않으니 5번은 의미가 없는, 정이 되지 않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가 표현될 때는 분모는 반드시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제 1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부터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어떤 대표적인 공식,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1번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데요. 자, 수열의 일반항이 분수로 표현되어 있고 조금 깁니다. 분모 분자가 모두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자,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이때 극한값을 자, 우리는 단순히 자,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만약에 분모도 수렴하고 분자도 수렴을 하면 따로따로 수렴하는 값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해서 분수를 만들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수열 n이 커짐에 따라서 얘도 커지죠. 2차함수예요. 얘도 커져. 발산한다고요. 분자도 마찬가지. 2차식이에요. 발산하죠. 둘 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또 다른 특별한 케이스로 두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할 겁니다.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럼 얘는 지우고 이렇게 가야죠. 자, 아래 나와 있는 식으로 식을 약간 변형을 시켜줄 겁니다.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값으로 나누어 주려고 해요. 그 똑같은 값을 뭘로 정의를 할 거냐? 자, 계산의 식을 간단히 보여주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항 n제곱이죠. n제곱으로 나누어서 식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결과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n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1 더하기 n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분자도 마찬가지. n제곱으로 다 나눴으니까 3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5 이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한번 보세요. n이 한없이 커지면 지금 이쪽 분모에 있는 n제곱분의 1은 0으로 쪼그라드는 값, 분자에 있는 n분의 2도 쪼그라들죠. 분모 커지니까 n제곱분의 5도 0으로 쪼그라들어요. 결국 남는 건 뭐냐? 분모의 1, 분자의 3 나머지는 다 0. 따라서 1분의 3 극한값은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자, 계산을 하고 나면 0으로 쪼그라드는 수렴하는 그런 값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식을 변형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따라하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연습했던 내용을 바로 하나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간결하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보세요. 자, 어차피 n의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있잖아. 뒤쪽에 나와 있는 얘는 어차피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은 되게 커요. 차수가 높기 때문에 되게 커. 나누면 어차피 다 분수가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다 그냥 0으로 없어지는 애들이고, 좀 남는 건 뭐냐? 맨 최고차항들. 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3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3. 자, 찾았나요? 규칙을? 결국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 수열의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1,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3. 이렇게 극한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가 둘 다 2차항이 최고차항이네? 최고차항이 똑같네? 극한은 최고차항이 개수의 b 없으면 1이죠. 최고차항 개수의 b. 최고차항의 대가리만 따서 극한을 바로 계산해낼 수 있다. 최고차항 개수의 b. 자, 뭐 요 의미는, 요 말은 여러분들 모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차수가 똑같네. 최고차항 개수의 b. 글씨 쓸 때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최고차항 개수의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문제 2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문제만 보면요. 분모는 2차식인데 분자는 1차식이죠. 분모가 크네요. 자,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 직관적인 얘기예요. 교과서에 없는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n이 커지더라도 n이랑 n제곱이랑 둘 다 무한대로 커지는 건 맞아. 한없이 커지는 건 맞아. 하지만 차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높은 차수가 낮은 차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크다는 건 어느 정도냐? n제곱에 비해서 n은 너무 작고 미미해서 티가 안 날 정도로 아주 개작아. 차수가 크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다는 이 애매한 표현은 바로 뭐냐? 그냥 되게 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 세제곱이 있다. 그럼 걔는 n제곱보다도 훨씬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커요. 훨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너무 커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럼 비교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1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분모는 n제곱 2차식인데 분자는 1차식밖에 안 된다. 분모가 너무 크고 분자는 너무 작다라는 의미가 돼요. n이 하나씩 커지면. 그럼 뭡니까? 분모는 하나씩 커지는데 분자는 그렇지 않아. 0이죠. 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분모는 되게 큰데 분자는 되게 크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의 최고차항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보시면 분자가 그냥 다 0으로 쪼그라드는구나. 결과를 보면 바로 압니다. n제곱으로 나눠봤더니 얘는 1이고 n분의 3되거든요. 분모는. 근데 분자는 어때요? n분의 2 n제곱분의 5. 둘 다 분자는 그냥 0으로 쪼그라들어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분자는 1이 남아있죠. 분모는. 차수가 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나.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극한은 분모가 크니까 발상이구나. 무한대가 분모가 커지는구나. 그럼 0이지. 이렇게 결론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분모 분자가 둘 다 2차식 차수가 같네요. 그럼 앞에 우리가 정리했던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요 계산 연습은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수업이 2시간 연달아 붙어가지고 좀 시간을 좀 짧게 끊겠습니다. 좀 수업을 해보면서 1시간에 적당한 분량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2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기로 합시다. 자, 극한은 구하자.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루트예요. 루트가 나왔습니다. 분수가 없고 루트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n이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n제곱 무한대로 커지고 n도 어쨌든 무한대로 커지고 n도 무한대로 커져요. 자, 포인트는 가운데가 음수예요. 마이너스예요. 한없이 커지는 애가 앞에 있고 한없이 커지는 애가 뒤에 있어요. 한없이 커지는 애, 그러니까 발산하는 애랑 발산하는 애랑 뺐다고. 잘 생각해 봅시다. 무한대로 되게 커지는 애들이 있어. 또 무한대로 되게 커지는 애가 있어. 더하면 볼 필요도 없이 이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커지고 커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거든. 무한대로 커지는 애랑 무한대로 커지는 애를 빼놨어요. 자, 바로 판단이 안 서죠. 애매한 게 맞아요. 자, 이걸 보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똑같네? 0이죠. 꺼져. 아니야.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상태라 그랬습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 물론 동등한 값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n제곱도 있잖니? 무한대로 커지는 애다. n도 무한대로 커지는 애야. 그럼 이 두 개를 뺀다? n제곱 마이너스 n이란 걸 해놨어요. 빼면 0 나오냐? 0이야? 아니에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차함수잖아.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잖아. n이 커지면 정의역이 커지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간다고 오른쪽 간다고 위로 올라가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됐다 했을 때 우리는 그걸 0이라고 바로 판단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0일 수도 있고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계산에 조작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 교과서로 돌아와서 지워줘. 지워줘. 예. 아래로 나와서 풀들 하나 보기로 하죠. 자,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을 할 거냐? 분수를 만들어야 해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하기 위해서. n분의 1 이런 꼴이 되면 0으로 쪼그라드네?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분수를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분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분수를 만드느냐? 이 무리식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것처럼, 즉 유리화 하듯이 계산을 해 줄 겁니다. 중요한 단어네요. 유리화.
유리화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켤레수를 뒤에다 곱할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돼서 남는 건 2n이 남네요. 네, 분모는 자, 켤레식을 곱해져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딱 한 번만 조작을 하면 됩니다. 자, 분모의 최고창으로 자,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돼요. 그게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규칙이죠. 분모의 최고창인데 여긴 지금 루트가 있어서 애매하거든. 루트가 있을 때 최고창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반으로 뚝 자르면 되죠. 루트 안에 있는 식이 2차식이에요. 근데 루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루트는 거듭제곱 근이거든. 차수를 반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 루트는 거듭제곱 근이니까. 그래서 얘는 2차식이 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럼 얘는 결국 그냥 1차항이 되겠구나. 2차 거듭제곱이 2, 거듭제곱근이 2분의 1로 생각하는 거죠. 반으로. 그러면 n에 대한 1차식이 되는구나. 분모의 차수를 1로 1차식인 것으로 간주할 겁니다. 1차식이 맞아요.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식이니까 우리는 분모 분자를 1차항 n으로 나눠 주겠다는 거죠. 자, n으로 나눕시다. 분모 분자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루트 안에 n으로 나눴으니까 루트에 들어가면 n제곱으로 나누는 거겠죠. 요 안을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플러스 n분의 2. n으로 나누니까 루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나누는 형태. 이해할 수 있죠? 소리가 지금 많이 울리나요? 다 왔어요. 자, 분자도 마찬가지 n으로 나눕니다. 2. 자, 계산해. 쪼그라들죠. 남는 건 루트 1분의 2. 2구나. 2구나. 미안해요. 요 뒤에 1이 빠졌구나. 요 뒤에 1이 빠졌구나. 여기 n이 있었으니까, 그지? 예. 남는 건 1 더하기 1분의 2구나. 1이지, 극한값은. 이렇게 해서 무한대 형태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유형으로 하나 정의를 해두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바로 제일 처음 판단하는 것은 유리화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자, 참고하셔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따라하기 문제, 자, 이 화면 참고하셔서 문제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 3번도 또 여러분들께 과제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사실은 단원을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기는 한데요. 지금 한 장이 남아있는데 2시간 연강이 붙어있기도 하고 사실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지 지금 좀 실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20페이지까지 강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상 앞에 코멘트를 달긴 하겠지만 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되는 과제는 여기 문제 20페이지에 문제 2번, 3번 20페이지를 과제로 남겨드릴 거예요. 출석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야 되는 과제는 20쪽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영상 밑에 코멘트를 다시 달아서 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시간에 마쳤는데 선생님들 조금 더 나은 수업을 하려고 좀 이것저것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은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인터넷 강의에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허름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내가 이 정도로 수업을 되게 못하던 사람인가? 솔직히 자괴감도 되게 좀 드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고 나도 잘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2시간 동안 연강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강 완료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제도 많지 않으니까 꼭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21페이지부터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